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2일 정오입니다. 약 800년 전 서기 1215년 6월에 영국에서 역사적 문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대헌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당시에 존 왕이 반란을 일으킨 귀족과 합의한 문서입니다. 60여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민을 구속할 때는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번째, 세금을 매길 때는 귀족회의, 이게 나중에 국회로 발전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민주주의가 이승만 대통령을 매개로 해가지고 미국을 매개로 해서 기독교를 매개로 해서 한국의 헌법 정신에 들어오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출발한 것이 70년 전입니다. 이 민주주의 발달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왕의 전제적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는 겁니다. 왕의 독재적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투옥되거나 고문되거나 고문당하거나 맞아 죽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폭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대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입헌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여야지 대통령의 무슨 말이라든지 수령의 교시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입헌입니다. 입헌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모든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 지켜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 행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다른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세 가지 견제 장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 행세를 하면서 사법부를 분열시키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상납하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상납하는 이런 자해적 모습을 벌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파괴 세력이 된 거 아니냐. 김명수의 사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 장치가 아니라 파괴 세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변호사 200명이 오늘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파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미리 입수를 했으므로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200명의 변호사 중에서는 상당수가 대법관 출신입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아주 행동이 보수적인데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행동에 나섰으니 이것을 자초한 사람은 바로 김명수라는 사람입니다. 김명수. 요사이 나라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조선조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망쳤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 법률 기술자로 전락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필두에 김명수라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우선 200명 변호사의 성명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하여 국민의 신뢰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신여화를 기도하며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 자신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까지 당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형태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사법부 파괴 행위는 취임하자마자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 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 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로 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내부에서조차 대표성 논란을 빚고 있는 법관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능에 속하는 법관 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정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역력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파괴하는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 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전 탄핵 사유에 상당한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파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후에도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님들이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한변 0299-4434 0299-4434로 연락 주시면 추가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투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투신. 투신하면은 그 뒤에 자살이 붙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투신했다.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했다. 그래하여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 사법부 자살이죠. 투신 자살 그런 사람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역을 자처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가리키고 있는 이념적 방향으로 투신해가지고 사법부를 자살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들이 가장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평생 습관으로 여겼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말을 아껴가지고 탄핵 사유의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의 선을 넘은 지가 오래되죠. 이런 대법원장은 우리 7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으면 우리가 7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서 쌓아 올린 민주주의라는 이 문명, 대한민국의 문명이 파괴되는 겁니다. 문명이 파괴되는 건데 이게 야만적인 겁니다. 야만적인 겁니다. 법이 무너지면은 장거리 돼버립니다. 법이 무너지면은 문명과 야만의 구분점은
법입니다. 법치가 살아 있으면은 문명도 생존하지만 법치가 무너질 때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군사적으로 무너진 점도 있지만 로마 법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법 체계가 등장할 때까지 중세 유럽을 흔히 우리가 암흑의 세기라고 합니다. 암흑의 세기는 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로마는 언제 확실하게 무너졌느냐? 로마 법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지중해에 대한 제해권을 상실하면서 문명의 교통로였던 지중해가 해적들 판으로 간 그 시점이 로마가 진정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번영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핵심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할 사람은 지금 몇몇 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이런 의지를 신중한 아주 보수적인 존경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귀초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